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나우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이경용이라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계속 꾸준한 관리가 좀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약이라든지 그런 치료를 할 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성별을 보면은 남성분이 여성분에 비교하면 대부분이 남성 환자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중년 이상, 그러니까 45세 이상, 이제 중년 남성에서 주로 호발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요. 최근에 제 외래에서도 이제 환자들 보면, 물론 이제 중년 남성들도 많이 계신데, 20대, 30대 환자들도 요즘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. 그래서 원인이 아마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과 또 이제 음주,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, 이런 모임들 속에서 잘 먹고 잘 드시거든요.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.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폐경 이후 여성들이 주로 이제 통풍이 올 수 있는데, 폐경 이후에 특별히 이제 그 심장약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. 예를 들면은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또 이뇨제가 포함된 약들을 복용하시는 여성분들은 그 약 자체가 이제 요산의 생성을 높이는 기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요산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통풍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. 통풍은 딱 가족력은 좀 있어요. 뭐 아버지가 통풍이라든지 이제 외래에서 보면 삼촌들, 뭐 하나 일가 친척 중에도 통풍 환자가 있고요. 근데 이제 가족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기저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비만입니다. 일단 비만하면 요산이 높습니다. 그래서 비만하다든지 또 내가 고혈압약을 먹고 있다, 당뇨약을 먹고 있다,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. 이런 것들은 요산을 농도를 좀 높이는 그런 기저질환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보건소나 이런 데서 저희가 뭐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환자분이 뭐 내가 대사증후군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 하면은 내 몸에 요산이 좀 많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대사증후군과 통풍은 결국 같은 범위에 있습니다. 진단은 가장 이제 확신적인 방법은 결국에 관절에 이렇게 부어 갖고 오시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병원에서 이 부은 관절에다가 주사를 넣어요. 주사를 놓고 직접 관절액을 뽑습니다. 그래서 그 관절액을 가지고 편광현미경이라는 것으로 그 관절액을 이렇게 도마를 해서 보는데요. 그 편광현미경을 보면 그 크리스탈, 요산 크리스탈이 보이거든요. 바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. 그래서 그 바늘 모양의 그 요산 결정을 보이면 바로 확진이 됩니다. 그래서 부어서 오신 경우에는 그걸 관절천자라고 하는데, 관절천자를 해서 편광현미경으로 보고 거기서 크리스탈이 나오면은 이 환자는 그냥 통풍으로 진단이 되는 거고요.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관절천자를 안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. 이제 뭐 편광현미경이 뭐 병원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임상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, 관절 부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지발가락 부위냐, 발등이냐, 뭐 발목이냐, 뭐 발 뒤꿈치, 또 무릎, 붓고, 증상으로는 그 처음에는 서서히 시작했는데 급격히 하루 이틀 안에 확 악화가 돼요. 그리고 보행장애가 동반한다든지 하면 좀 더 통풍의 전형적인 관절 발작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피검사를 해요. 피검사를 했더니 요산 수치가 높다. 근데 이제 요산 수치가 보통 7을 기준으로 하면 7에서 한 8, 9 요산 수치가 높고 이제 전형적인 호발 부위에 이런 발작이 왔을 때는 그 통풍을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. 그 외에 또 이제 영상학적 검사가 있는데, 뭐 통풍 CT를 찍는다든지 해서 그 CT상에서 그 관절 부위의 요산 결정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. 이제 관절 초음파를 시행을 해서요, 초음파상에서 통풍의 전형적인 그런 사인들이 있습니다. 그런 사인들을 보고도 통풍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